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감사원 감사에서 수리온 헬기에 결함이 발견되고 원가 부풀리기 의혹으로 검찰 수사까지 받으면서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상공인들은 경남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조미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카이의 다목적 헬기 수리온. 감사원 감사 결과 결빙 성능과 낙뢰 보호 기능은 물론 엔진 형식 인증도 거치지 않아 비행 안전성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도네시아하고 이제 수리온 협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거의 다 물건해갖고 T-50쪽에 수출 협상하고 있던 애들도 이렇게 가버리고. 원가 부풀리기 의혹으로 검찰의 강도 높은 압수수색에 이어 차장급 직원이 일감 몰아주기로 20억 원을 챙긴 혐의도 검찰에 포착됐습니다. 실시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데 혹시 이러한 대단히 국책 사업이 미뤄지지는 않을까? 또 우리 사천에 투자한 분들은 이런 사업이 이게 잘못되지는 않을까? 그렇게 노심초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다음 달 항공정비 MRO와 오는 12월 17조 원 규모의 미 공군 노후훈련기 교체 사업인 APT의 수주 결정을 앞두고 있어 50여 개 협력업체들까지 낙담이 큽니다.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업체로 낙인 찍히면은 일지 수입 수출 되겠습니까? 미국에 상당히 많이 따지는데 그 문화로 간 거라 봐지죠. 이 때문에 항공산업과 지역 경제에 미칠 악영향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우려도 많습니다. 책임을 질 부분들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항공산업에 대한 어떤 밑바닥까지 흐트러 놓는 것은 저는 원치 않는다.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 조성도 핵심 기업인 카이가 흔들리면 산단 자체의 동력도 떨어져 차질이 예상되는 등 지역에서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항공산업뿐만이 아닙니다. 신고리 5호와 6호기의 공사 중단이 결정되면서 원자력 관련 산업이 모인 경남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관련 업체들은 당장 일감이 끊긴 데다 앞으로 폐업까지 검토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어서 김준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형 원자로의 핵심 기술을 가진 한 중소기업. 생산 제품은 원자력 제어봉 구동장치와 냉각 펌프 부품입니다. 지난 5월부터 신고리 6호기형 부품을 만들기 시작해 수주 물량의 70%를 이미 생산한 상황. 하지만 6호기 건설 중단에 납품할 곳을 순식간에 잃게 됐습니다. 만약 석 달 뒤 신고리 5, 6호기 건설이 완전 중단되면 이 업체는 문을 닫아야 할 처지입니다. 원전에 모든 걸 투자를 하고 기술 인력을 양성해 왔는데 한순간에 문을 닫는다는 것은 진짜 너무나 저희한테는 큰 고통입니다. 신고리 원전 건설에 참여하는 경남 지역 업체는 모두 167곳, 종사자 수는 7,500여 명에 이릅니다. 이들 대부분이 원자력 발전 설비 부품과 기자재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특히 생산 제품의 80% 이상이 원전에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원전 건설 중단은 해당 업체의 거래 중단을 의미합니다. 지역 경제계는 벌써 원전 건설 중단을 고려한 대책 마련에 고심입니다. 원전 해체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창원 지역 원전 건설 업체들이 해체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재검토에 들어간 원자력 발전소 추가 건설. 지역 경제가 받을 충격을 줄일 수 있는 정부의 지원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어제 저녁 8시 10분쯤 창원시 의창구 파룡동 상가 지하 1층 노래방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30분 만에 꺼졌지만 6층짜리 상가 안에 연기가 가득 차면서 이 건물 음식점과 헬스장 등에 있던 8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이 가운데 24살 배모 씨가 연기를 마시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영업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노래방 주인 황모 씨의 진술을 토대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천 급류 사고로 작업자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다가 실종된 하청업체 관계자를 찾던 경찰관이 수색 중 사고로 숨졌습니다. 마산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김모 경위가 지난 14일 오후 마산항 부둣가에서 실종자 수색을 하다 바지선 아래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흘 뒤인 어제 숨졌습니다. 김모 경위는 실종자와 사촌지간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실종자인 하청업체 관계자도 같은 날인 어제 마산항 인근 해상에서 수색 일주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달 초 안상수 창원시장이 창원과 김해 진례를 연결하는 비음산 터널 건설 계획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이후에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구 유출과 환경 훼손 우려에 불모산 터널 손실 보전 등으로 득보다는 실이 크다는 건데요. 창원시의 결정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송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6년부터 추진됐던 비음산 터널 건설 계획. 창원시의회와 주민들의 반대로 12년째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상수 창원시장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입장을 바꾸면서 반발과 우려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우려는 창원시의 인구 유출. 창원 도심지에 비해 가격이 싼 김해 진례의 주택단지와 산업단지로 시민들과 기업체가 옮겨갈 것이 예상된다는 겁니다. 지가가 낮기 때문에 6, 700 정도의 지가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많은 인구가 10분 내에 창원도심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유출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불모산 터널 민자 사업자에게 최소 수십억 원의 손실 보존금을 줘야 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경상남도와 불모산 터널 사업자가 맺은 협약에 비음산 터널 개통으로 불모산 터널 이용자가 줄어들면 보존해 주기로 돼 있다는 겁니다. 비음산 터널이 뚫게 되면 교통량은 줄어들 것이고 줄어들면 손실 보전금은 당연히 경남도가 부담해야 되겠죠. 그걸 32년 동안 부담한다는 게 적은 금액은 아닐 겁니다. 경상남도는 손실 보전금에 대해서는 창원시와 김해시가 터널 건설을 합의하면 분담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창원시는 올해 말까지 관련 용역 결과에 따라 비음산 터널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비음산 터널에 대한 실효성 여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창원시가 어떤 결정을 할지 관심입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영남권 소식입니다. 지금까지 산사태는 빨라야 한두 시간 전에야 발생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산사태 발생 가능성을 하루 전에 알릴 수 있는 첨단 시스템이 개발돼 전국에서 처음으로 부산에 적용됩니다. 김규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폭우로 쓸려내린 흙더미가 주택가를 뒤덮고 경로당 건물은 폭삭 내려앉았습니다. 부산은 다른 시에 비해 산과 산 주변에 주택이 많아 산사태 공포가 큽니다. 2009년에만 100건 이상의 산사태가 났고 1999년엔 황령산이 갈라져 4명이 숨졌습니다. 1985년 산사태 때는 무려 3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산림청이 파악한 부산의 산사태 취약 지역은 240여 곳. 전 지구적 기후변화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발해 산사태 횟수가 잦아지고 규모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산사태 발생을 한시라도 빨리 예측하는 것. 이번 여름부터 부산에 첨단 예경보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과거로부터 산사태가 꽤 많이 유발이 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든 시스템을 이제 부산에 적용해봤으면 좋겠다. 최근 10년간의 강우량과 경사면 변화 등의 각종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존 행정구역 단위 예보는 물론 5제곱미터 격자 단위의 예보도 가능합니다. 특히 현재는 예경보가 불과 한두 시간 전에만 가능하지만 부산형 시스템은 24시간 전에 미리 예경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시스템은 앞으로 집중호우나 태풍 발생 시 신속히 주민 대피 등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다는 데 이의가 있습니다. 첨단 산사태 예경보 시스템 도입으로 앞으로 부산에서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가 크게 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규수입니다. 오늘은 나가실 때 우산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서해상에 위치한 장마전선이 남부지방에 비를 뿌리고 있는데요. 경남지방은 지금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아침까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경남 동부 내륙을 제외하고 5에서 20mm 정도고요. 해안 지역에서는 바람이 다소 거세게 불겠습니다.
장마전선은 오후에는 약해지지만 지면이 가열되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지겠습니다. 이 때문에 경남 서부 내륙에서는 오후에도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경남 지방은 서해상에 위치한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겠습니다. 비가 내려도 폭염은 계속돼서 종일 후텁지근하겠는데요. 해안 지역을 제외하고 모두 폭염특보가 내려진 상태로 낮 기온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에도 폭염주의보와 경보가 계속되고요. 낮 기온은 어제만큼 오르겠습니다. 오늘 남해 동부 해상에도 비가 내리겠고요. 모든 해상에 안개가 짙겠습니다. 이번 주는 계속해서 밤낮으로 무더운 가운데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오는 날들이 많겠습니다. 가방 속에 항상 작은 우산을 휴대하고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대우조선협력사 배관 기계설치업체 신화엔지니어링이 배관 보조공으로 5명을 뽑습니다. 학력 무관하며 최저시급 이상이 지급됩니다. 삼성중공업협력사 운일에서 해양 선박전기공사, 포설과 결선 등에 투입할 10명을 모집합니다. 고졸 이상 지원받으며 시급 6,800원 이상이 지급됩니다. 대우조선협력사 기륭이엔지가 도장과 파워 작업에서 일할 직원으로 10명을 모집합니다. 학력 무관하며 시급 6,500원 이상이 지급됩니다. 삼성중공업의 해상 크레인 지원업체인 성광에서 선박 정비원과 갑판원 등의 업무에서 3명을 모집합니다. 인근 거주자를 우대하며 연봉은 최대 3,400만 원입니다. 삼성중공업 협력사 신호기열에서 도장 작업자 10명을 뽑습니다. 학력 무관하며 최저시급 이상이 지급됩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